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0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연설회와 토론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세 후보가 아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아주 의미 있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논쟁이라는 것은 우선 오세훈 후보가 보수만으로는 안 된다. 중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는 주장을 펴면서 보수 중도 통합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후보는 투쟁하는 우파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반성해야 한다 하는 그런 선명한 입장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통합과 외연 이것이 같이 가야 한다. 보수가 통합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외연이라고 하면 아마 중도 바른미래당까지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내걸고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아주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흠이 있다면은 일부 인사들이 거기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향해서 야유를 하고 욕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자들을 상대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판을 깨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 많죠. 그러나 그런 언론의 집중 조명이 있어야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이 대회의 효과, 즉 국민들이 지지를 올리는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벌린 일종의 잔치입니다.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이 잔치집이 규정한 규율을 따라서 순응해야지 손님이 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또 그 모습이 낱낱이 방송에 의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며칠 동안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북한군 광주 투입설을 국회 내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어렵게 하더니 그 연장선상에서 또 전당대회를 하니까 일부 극렬 인사들, 극렬 세력의 이 행동이 아주 국민들의 눈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합니다. 애국 세력입니다. 애국 세력은 첫째,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국가 사절 아닙니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특히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이게 애국 세력의 마음가짐이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려면은 그 행동가짐에 멋이 있어야 됩니다. 비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미학이 있어야 합니다. 애국 세력 우파 자유진영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 속성이 아래 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래 위, 죽은 사람, 살고 있는 사람, 태어날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사, 전통, 효도, 충성, 그리고 동지들, 형제들끼리의 우애, 공동체, 이게 바로 애국 자유 우파 진영의 품성입니다.
우파의 품성, 애국자들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저는 애국의 미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애국의 미학의 핵심은 예절입니다. 예절이 무너지면은 교양이 무너지는 것인데 좌우가 같아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우파는 종북 세력보다 더 못합니다. 무례한 우파는 종북보다 못합니다. 거꾸로 무례한 우파는 우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일어나는 현상의 하나의 공통점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북한군 600명 투입설을 믿는 거는 자기 자유인데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은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갱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파를 자처하면은 그것은 사기죠. 그런 사람들이 우파를, 자유진영을, 애국 세력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파를 분열시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적을 도와주는 거죠. 김정은 세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무례한 우파는 김정은 세력을 도와줍니다. 왜냐? 우파를 분열시키고 우파를 조롱거리로 만드니까요. 그런 억지로는 종북 좌파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종북 좌파와 싸우려면은 진실로서 싸워야 합니다. 법으로서 싸워야 해요. 합리성으로 싸워야 합니다. 과학으로서 싸워야 하지 억지로 싸운다든지 험담을 가지고 싸운다든지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동료를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싸운다든지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뭘 이야기하려면 막 욕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좌파, 종북, 김정은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그럼 김정은 편입니까? 문재인 편입니까? 이런 전략 개념, 이런 피하 개념 가지고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이걸 기회를 해가지고 참 우리 우파가 자유진영이 전 애국 세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애국 세력이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파가 이렇게 잘못된 데는 저는 우파의 핵심인 군사 문화가 약해진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는 역시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그 가운데에 군사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군사 문화. 군사 문화를 체득한 사람들이 바로 군대 갔다 온 이 제대군인 출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장교들 아닙니까? 성우회 아닙니까? 예비역 장교단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요사의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최근에 출범해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 400한 몇 명이 뭉쳐서 이분들이 우파는 애국 세력은 자유진영은 자유민주 세력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한번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우파가 잘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언어 생활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교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파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국가 엘리트가 양성될 수 있는 기반, 고등학교, 어느 나라든지 고등학교 때 국가 엘리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품성이 함양되는 게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10대 후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평준화 바람에 놓아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림으로써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엘리트, 교양을 가진 엘리트가 자라날 수 있는 기초가 잘려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주국방을 포기한 겁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사대적, 의존적 우파가 되고 말아가지고 우파가 꼭 가져야 할 애국적 투지가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뭉쳐가지고 우파가 과거처럼 아주
강력하고 절도 있고 때로는 무섭고 균형 잡혀 있고 보기만 해도 근사하게 보이는 이런 우파적 미학과 품성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우파는 짜증나는 사람, 짜증 덩어리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파라고 할 때 극소수라고 그럽니다. 극소수. 그러나 극소수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 애국 세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기도 하고 언론이 그런 식으로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극소수는 또 원리주의자입니다. 그 원리주의자는 뭐냐? 강경론을 펴니다. 강경론을 펴니다. 이 정치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운동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운동은 운동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정치는 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 논리를 정치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은 선명해야 되고 투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정치의 속성을 인정하고 정치하는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 또한 운동하는 사람의 그 행동력을 잘 존중을 하되 서로 본분을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치하듯이 운동해도 안 되고 운동하듯이 정치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정치하고 싶으면 정치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행사인 전당대회 가가지고 마치 운동장처럼 만들면 되겠습니까? 유세장을 실내에서 하는 이 강연회, 근사한 강연회를 들을 때 왜 야유를 합니까? 같은 편인데.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 합격이 이 우파의 행동 강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운영하는 사람들도 잘해야 합니다.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전당대회, 질서가 무너진 집회처럼 보기 흉한 게 없습니다. 그런 집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더구나 중인 환시리에 보여주고 있는 일부 극렬 세력의 행동은 아래 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아래 위를 모른다, 무례하다. 그렇게 되면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자중자애해야 합니다. 자중자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아껴야 합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은 서로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수가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말고 한국의 애국 세력을 뭉치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가꾸어 가야 해야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2월 27일, 28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아가지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대북 제재를 풀려고 할 때 이 모든 부담은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올 것입니다. 한국의 무장해제, 정신적 무장해제와 실질적인 무장해제가 같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봉이 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퍼줄 용의가 있다. 즉 자진해서 봉이 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북한의 봉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에는 인질이 되고 미국의 봉이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돈 하나도 안 쓰고 북한의 선심을 선사하면서 핵을 동결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2020년에 대통령
재선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한국인들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오해는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국군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주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정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의 목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 자유, 생명, 재산을 희생시키더라도 김정은 하나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북한도 아니에요. 김정은 하나를 보호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세력이 분열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고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자중자애할 때입니다. 무례한 우파는 종북보다 못합니다. 감사합니다.